첫 번째 기업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오늘 5.4% 빠졌다고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K 화장품을 얘기를 했었고 주가는 3월부터 이렇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좀 더 보면 이렇게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봉으로만 보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상승률을 보시면 130%가 넘습니다. 그리고 300% 이상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십시오. 어떤 의미냐? 다 알려드리는 영역과 세터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보면서 이 기업이 왜 올랐구나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들도 가져보시면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모르는 기업들 없어요.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 보시면 1,400원 했던 주가가 5,450원까지 올라갔다. 현재는 3,560원이죠.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한 140, 50% 정도겠네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한 300% 정도가 되고요. 공부할 가치가 넘치는 경제 주식입니다. 자, 다음 기업. 모르는 기업 아니에요. 토니모리. 제가 뉴스캐에서 여러분들과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5,440원 하던 주가는 17,190원 최고가를 찍고 현재는 좀 빠진 상황입니다. 토니모리 모르시는 분 없죠? 저도 잘 화장품 잘 모르지만 토니모리 잘 압니다. 다음은 사마전기입니다. 23,950원 했던 주가는 89,900원까지 갔습니다. 여기도 300%가 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현재는 79,200원입니다. 사마전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입니다. 18만 6,400원 했던 주가가 오르고 올라 69만 8천원에 도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불어났죠. 봐야 될 부분은 삼양식품의 앞으로의 움직임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이 오른 기업들도 많죠. 우리 스터디 하시는 분들 중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모른다. 간첩입니다. 이 종목도 보세요. 1236원에서 쭉 올라와서 9800을 찍고 어, 다시 890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그리고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도 모른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9,400원 했던 주가는 올라서 52,000원 최고가를 찍었고요. 현재는 49,000원입니다. 400%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실리콘투도 여러분들과 계속 다뤘던 종목과 섹터입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죠. 다음은 중앙첨단 소재. 보시면 4,000원 했던 주가는 14,750원까지 오늘 상승을 했다가 조금 빠진 상황입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1333원 했던 주가는 불과 약 6개월 만에 1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해 나가는 게 가장 큰 팩트보다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승할 종목들을 미리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급증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5배, 6배, 10배 상승하는 종목들을 경험해 보시면 단기 투자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5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급할까요, 과연? 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를 하고 한다면 급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될 가치는 가치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K푸드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 계속 얘기드렸던 K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부터, 전력에 대한 부분들부터, K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부터 하나도 얘기 드리지 않은 섹터와 영역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들 가져보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겠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래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섹터들을 정리하고 얘기들을 나눌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번 얘기를 나누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안 볼 것 같으니까 하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 안 한 게 또 있구나. 오늘 섹터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이거 벌써 30분 넘게 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특징주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올랐던 섹터들 역시도 패턴들이 있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메디텍 안 나오네요. 아, 이름을 잘못 쳤습니다. 라메디텍.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30% 넘게 상장한 상장한 종목들은 오늘 상장한 종목들입니다. 그 외 종목들은 30% 이상 상승할 수가 없어요. 때려 죽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라메디 텍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모주 할 때 패턴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56,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종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굳이 따상, 따상상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매도 우리 진해님이 그때 얘기할 때 아쉬워하지 마라. 시초가에 매도하시고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대부분 특별한 종목들 아니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장 후반에 거세지는 종목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터디에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정리를 하시고 또는 더 보실 분들은 뭐 9시 반까지만 본다 든 자기만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이후엔 내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정리를 하시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돌대담 스테카 연결해서 하신 다음에 주식을 계속 돈을 모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 주위에 공모전 하는 걸 알려주면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은 주식은 최소한의 인력, 리소스 투여를 통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랑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 이걸 30분 동안 쳐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쿵쾅쿵쾅하지. 그냥 그 시간에 매도하고 우리 돌대담 스테이크 할 때 주식 넣는 거에 넣고 또는 그 외에 종목들 넣으셔도 되겠죠. 수익 금액에 따라 다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돌대담 스테이크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화승 RNA입니다. 보시면 상한가를 쳤습니다. 거래량이 나름 터지면서 상한가를 쳤죠. 화승 RNA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인도법인, IPO 관련해서 예비 서류 제출한 부분에 자동차 부품 테마주가 형성이 됐습니다. 테마가 형성됐어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 노트북이 많이 힘든가 봐요. 다음은 이노시스입니다. 오늘 21.81% 상승을 했는데 여기는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여러분들과 있습니다. 자, 나와 있네요. 이노시스 경추원 케이지 미 FDA 시판전 승인 획득 소식이 정해집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시킨 경추형 케이지 미 FDA 승인 소식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저는 영어로 치고 네이버는 알아서 해주고 국제약품입니다. 오늘 21.27%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우선은 안 나오네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어린이 100일에 적응증을 인정받은 디토 렌세립 이런 생산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거 너무 싫은데 이런 거. 안 되네 이거. 자, 제가 메모장에 쳐서 다시 옮기도록 할게요. 힘드네요. Y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오늘 20.85%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기사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네요. 1.3조 규모의 이중항체 신약 호모물질 기술 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K제약 바이오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업체나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다음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17%가 상승했는데요. 뒤에 다룰 겁니다.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 폴란드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위 산업에 대한 테마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LIG 넥스원 기억이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LIG 넥스원을 소개를 하면서 자, 72,200원에서 206,000원이 아니라 제가 뉴스캔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만 원, 2만 원대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배 상승을 했고요. LIG 넥스원은 방위에도 해당되지만 다른 섹터, 제가 아주 강조하는 유망한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방위 부분은 사실 참 드릴 얘기가 많고 LIG 넥스원도 드릴 얘기가 참 많은데 음, 그래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게 청담 글로벌인데 일단 이렇게 보면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7,540원에서 횡보를 하던 기업이 지금 12,120원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품이나 채널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성장 모멘텀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나오네. GS 글로벌. 다음은 SG 글로벌입니다. 이 기업은 오늘 16.69% 상승을 했는데 현대차 오늘 인도법인 IPO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부품 테마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시스터즈 대부 시스터즈 오늘 11% 상승했는데요. 이건 좀 봐야 이 주식은 재밌죠.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3,875원 하던 주식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갔는지 보세요. 19만 9,500원까지 갔었습니다. 재밌는 주식이에요. 대부 시스터즈 여러분들은 이 기업이 나오면 기억이 나시는 게 쿠키런. 나는 쿠키런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 게임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샀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전 게임을 잘 몰라서 대부 시스터즈 오늘 상승의 이유가 나올 겁니다. 음. 목표 주가도 더 높게 보이네요. 신작 쿠키런 모험의 탑인가? 이게 글로벌 흥행 전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되겠죠. 저는 게임은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데이비 시스터즈 과거에 올랐다는 게 있고 보시면 글로벌 흥행 전망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관심 있는 분들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휴 럼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당근, 사과, 양배추 주스를 착즙해서 먹습니다. 그냥 먹었더니 그것도 먹을 만한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휴롬을 쓰고 있는데 휴롬이 왜 상승했느냐? 연결해 보자고요. K푸드 글로벌 흥행에 따라서 자, 좋은 기사가 있네요. 홍삼 16조 시장이 형성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K푸드는 여러분들 앞으로 더 인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K 컨텐츠가 흥행되는 만큼 제가 얘기 드렸죠. K 푸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라면 이미 좋은 시장들이 형성됐지만 더 커질 겁니다. 거기에 지금 냉동김밥 앞에서 얘기 드렸죠. 외국인들이 라면에 김밥 먹는 모습이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거기에 라면에 김밥에 피클이 아니라 단무지 김치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오늘 진짜 선물 많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느낌이 오셔야 될 텐데 제가 현대로템 뉴스캔 할 때 과거부터 현대로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100만 주 넘게 샀네요. 현대로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23,000원에서 43,450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현대로템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방위산업도 존재하지만 철도라는 부분들을 존재합니다. 철도 그러면 또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있잖아요, 저기 좀 더운 나라. 저기 뭐 만들고 이거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것과도 연결되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비싸 안 비싸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철도와 방위 산업을 로템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느낌이 없다. 그분 아마 부자가 되기 힘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와서 오늘 영상이 다 되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제주 맥주 80% 감자 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증시 포인트 안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큰일 났네요. 이렇게 애들 많은데 짧아요. 제주 맥주 감자 결정했습니다. 제가 왜 가져왔느냐? 저는 좀 안타까워요. 오늘 1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주 맥주가 1120원에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도 이렇게 샀었고요. 좋은 흐름이었어요. 여러분들 맥주 이 더위에 맥주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들? 날 겁니다. 그래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감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 못하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감자 결손금 보존을 위해서 감자를 한다. 5주를 한 주로 병합을 하는 겁니다. 무상 감자예요. 그러면서 보통 여름 되면 맥주 판매량이 비수기 대비해서 한 30% 늡니다. 2, 30% 정도. 그리고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평년 대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판매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상황에서 감자를 해야 됐을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K푸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K 맥주 이게 덩달아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K 컨텐츠로 인해서 K 푸드로 인해서 K 맥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딱 이 기사를 보는 순간
IR 담당자는 제가 봤을 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주식회사는, 상장된 회사는 IR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제가 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가 상승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수출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로 외국인들이 돌아섰죠. 4거래일 상승을 했고 3거래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는데 저는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주가 변화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디 갔냐, 내 거. 어허, 어디 갔니? 다시 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볼 기사입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기사들은 간단하게 볼 건데 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기사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또 깁니다. 근데 읽어보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우리 여기 계시나 모르겠네요. 예전부터 계셨던 우리 줄리 씨 계시네요. 줄리 씨는 예전에 우리 이지경 하면서 제가 리츠 투자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공모주에서 리츠 투자는 제외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자 리츠는 아시죠? 근데 공모주 리츠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음, 부동산 자산 이쪽에 여러분들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투자 신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은 90%를 주주에게 배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리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입니다. 그냥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투자자들은 자금을 모으고 그다음에 모아진 자금으로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 수익금은 다시 투자자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리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얘기 안 하고 쉽게 해드려보면 그냥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세입자한테 임대하는 오피스 리츠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상가, 뭐 소매 부동산 대상으로 소유, 관리하는 리테일 리츠가 있고, 그다음에 호텔 리조트, 숙박시설 대상으로 하는 호텔 리츠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 대상인 주거 리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물류 산업이라든가 복합 리츠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리츠들이 있는데 리츠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이 몇만 원, 몇십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공모가가 비싸지 않으니까. 그리고 리츠 평균 배당률이 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률 수익으로는 조금 높겠죠. 예금보다 높고요. 근데 리츠 투자는 간접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만 보고 가기에는 사실은 저는 매력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리츠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시대 차익을 거둘 수 있었던 시대 차익과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시점에는 제가 투자를 시켜 드렸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리츠 투자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 저는 7, 8% 보고 투자하는 거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으로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굳이 7, 8% 번다. 그거는 내 자금의 유동성이 묶일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에게 좋은 기사입니다. 98조 리츠 규제 확 푼다. 개발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기사는 앞으로 리츠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겁니다. 이 기사가 여러분들 돈 되는 기사로 안 보이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금리 인하가 11월쯤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라도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이제 다시 또 돈을 빌리기 시작할 겁니다. 빌린 돈들은 또 어디로 유입이 되느냐?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이 다시 활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금리 인하의 꼭지점을 보인 시절부터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물량을 모으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동산 투자 역시도 제가 블로그에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해야 된다. 또는 경제 포럼에서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일부 지역은 그 시점부터 상승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츠 이 기사만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주식에서는 이 리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 뭐 말 좋죠. 저는 그거보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어서 부분들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PF 전환되지 못했던 뭐 브릿지 상환 곤란을 겪었던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라든가 뭐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라든가 뭐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변화들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방안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할 겁니다. 리츠를 활용해서 장기간 뭐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겠죠.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육성 방안도 나올 것이고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변할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리츠 시장에서 수익률과 시대 차이까지 거둘 수 있다라면 리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투자법이 늘어났다라는 좋은 소식 정도로만 오늘 정리해드리고 향후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정부 12개 금융기관 K조선 수출에 총 15조 지원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소리 공유를 혹시 소리 안 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정부 12개 금융기관 협약 중형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 11년 만에 재개 1조 원 공급 대형사에는 14조 원 신규 부여 매달 초격차 기술 로드맵 마련 정부와 12개 금융기관이 국내 조선업계 수주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총 10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공급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민, 하나, 신한, 우리은행이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장, 경남, 광주, 부산은행 등 3개 지방은행장,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정책금융기관, 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K조선 등 3개 조선사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5대 은행,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은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3천만 달러씩 약 2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7억 달러 규모 선박 9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선주는 통상 조선사의 선박 건조 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조선사가 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이미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게 RG다. 산업은행도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 6천만 달러의 RG를 발급하고 향후 수주 계약건에 대해서도 1억 6천만 달러의 RG를 발급할 예정이다. 무보는 선사 RG에 대한 특례 보증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춰준다. 이처럼 은행, 지방은행이 함께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형 조선사에 공급되는 RG는 총 6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5대 은행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인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이후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했다. 이날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 운반선 한 척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4년치 일감을 확보한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5대 은행과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100억 7천만 달러의 신규 알제 한도를 부여했다. 대형 조선사들은 최근 LNG 운반선 등 고가 선박 수주 호황으로 기존 알지 한도가 거의 소진됐다. 안 장관은 수주 건조 수출에 걸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고 4달 중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광호 대한조선 대표는 안 장관에게 이번 정책 지원으로 기계약 선박의 알지 발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돼 감사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여러분들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 자료들을 살펴보시고요.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알지. 절대 여러분들이 까먹지 마세요. 알지라고 얘기하면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에 대한 부분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한테 그 이유들을 쭉 얘기를 드렸었죠 제가. 그랬을 때 조선업계가 수주액으로 중국을 제쳤었고 선박 가격이 계속 성과가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국내 조선사 3사가 흑자 전환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실적이래. 카타르 발수주가 있었고 그리고 선박 고수부가 같이 선박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주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분야의 강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돈가스전 전략회의가 이번 주에 개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음, 해놓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지금 포항 앞바다에서 기름이 나온다 이러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했었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고 그러면서 신중해야 되는 당연히 의견도 있고 실제 생산 가치의 변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일단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대통령 발표가 적절했나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상황이었죠. 야당이 특검법 재추진을 하면서 압박 상황을 타개하고자 성급한 발표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영일만 거짓 소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드릴 게 아니고 저는 그게 아닌 경제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동해에 석유가 있다. 그럼 석유 탐사 시추 과정이 존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석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얘기할 시간은 없고 석유 얼마나 묻혀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과 지지난주에 얘기를 안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탐사 시추 계획에 대한 부분. 2026년까지는 계속 탐사 시추를 합니다. 그리고 상업화에 대한 거는 벌써 생각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들, 뭐 피팅, 밸브에 대한 기업들 제가 쭉 알려드렸었죠. 그거는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얘기하기에는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는 게 훨씬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것과 이어진다면 K 선박 역대급 기회들은 계속되게 될 겁니다. 지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계속 이 호재가 이어져서 갈 겁니다. 가스, 석유에 대한 운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걸 알고 K컨텐츠래 K조선 역대급 기회가 왔을 거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상 그런 기회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영일만 기회가 더해지는 느낌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순서상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K조선 시출의 15조 원 지원 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해가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아낌없이 나눠주기 위해서 순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 게 빌 게이츠 원자력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 준비한다는 기사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원전에 대해서 2-3년 전부터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원전은 좋은 정책이고 탈원전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친환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과도기라는 게 필요한데 너무 급박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한 정책이라 바라볼 수 있고요. 이 기사는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